예, 안녕하십니까. 유수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카 키트의 구성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키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마이카를 개발하는 마이카 키트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물건들을 확보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 구성품들을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품들은 대부분 박스에 담아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박스를 하나씩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조료 3종 들어 있고요. 전자부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부품류 3종, 한 7종류가 되는데, 이렇게 세 봉다리로 나눠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카프레임은, 얘하고 요 바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카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모터에 관련된 전선을 미리 땜질을 한 상태로 장착을 했고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거죠, 요거. 방향을 그러니까 끌려다니기만 하긴 하는데 이 하나짜리 바퀴도 이미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쪽에 여기구나, 여기 보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이 바퀴를 나중에 장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옆에 그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꽂아야 되고요. 너무 힘을 줘서 무리하게 작업하게 되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류가 두 종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스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파란색으로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또 흰색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USB 단자가 달려 있는 케이블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아두이노 보드 이것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하고 또 필요한 통신 데이터를 받아가는 그런 역할을 얘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데 잘 안 보이네요. 여기도 있죠. 이건 데이터 신호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아두이노 보드에서 나온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기타 이런 전자보드라든지 브루투스라든지 모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모듈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이거 케이블을 꽂은 다음에 다시 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해서 쓰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습을 할 때는 이 다운로드 케이블 얘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PC에서 전원을 바로 아두이노 보드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무선으로 연결돼서 이제 자동으로 혼자 굴러다닌다든지 동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이 다운로드 케이블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동을 하니까요. 그럴 때는 여기 건전지 9V 건전지 여기 집어넣어 놨죠. 그리고 이건 DC 스냅이라고 합니다. DC 9V짜리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콘센트 선 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두이노 보드 위에 장착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별도 데이터선 전원 케이블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카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카프레임, 이 자동차 바디에다가 이런 보드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런 걸 고정할 수 있도록 고무줄도 좀 넣어놨습니다. 고무줄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물품 고정하는 역할로 쓰라고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게 없으면은 별도로 테이프나 이런 걸로 고정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근데 고정이 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뺐다 띄었다, 그렇죠? 띄었다 붙였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고무줄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 봅시다. 예, 구성품 목록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보드가 세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은 건 아두이노 우노 보드 중에 R3라는 모델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R3가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칩 모양이 좀 틀립니다. 칩 그 위에 보면 새카맣게 있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SMD 타입이라고 해서 좀 작고 표면에 딱 밀착되는 형태 칩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통신칩이 오리지널 우노보드랑은 좀 틀립니다. 오리지널에서 CP210X 시리즈가 붙어 있어서 연결하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잡아주는데 지금 R3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안 잡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 CH34라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오늘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두이노 신호를 보내서 그 모터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차 바디에 붙어있는 그걸 제어할 때 그거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원을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은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이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나중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 조그만 거 하나 들어있고요. 전원 들어있고요. 카프레임은 모터 두 개하고 바퀴가 모터 두 개하고 바퀴가 쌍으리는 거 한 쌍하고 또 방향을 끌려다니는 건데 방향 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나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가 있고요. 몸체에 보면은 그 모터를 고정하는 그 부품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거 여분 없거든요. 분실했을 경우, 부러졌을 경우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고정하라고. 이건 이제 모터 드라이버의 전선을 고정하는 목적으로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자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두이노의 기능을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뭐 나중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 자동차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뭐 LED를 이용해 가지고 뭐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킨다든지 또는 이제 FND를 이용해서 FND 숫자가 표시되는 부품인데 그걸로 현재 상태를 표시한다든지 그런 걸 할 거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이제 그 동작 전자 회로를 구성해서 그거의 동작을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알고 끝내도 되는 거죠. 케이블은 두 종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요 목록들 정확히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이렇게 보드하고 데이터 케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USB 단자가 나와 있죠.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일반적인 USB 포트하고 보통 프린터에 사용되는 거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모양의 커넥터가 달린 거 있죠. 한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아트메가 칩이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조그만 칩이 바뀌어 이건 R3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칩 사이즈도 적고 또 내구성도 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용하도록 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두이노는 그래도 아두이노 보드를 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는 공대생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조금만 들어간다고 하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아트메가 328이라는 칩이 박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아트메가 32, 즉 프로그램 사이즈가 32K까지 저장 가능한 칩이 박혀 있고요. 아두이노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게 좀 큰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아두이노 메가 256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트메가 256이라는 칩이 박혀 있습니다. 즉 256이라는 숫자는 프로그램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모리 사이즈거든요. 256도 있으면 256K까지 프로그램이 저장이 됩니다. 메가나 기가 아닙니다. 킬로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트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굳이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트메가 칩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두이노라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부트로더라는 마치 OS와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칩 내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보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받을 거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두이노 우노인 경우하고 메가 256교인 경우는 이름이 틀리죠. 부트로더 이름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이 틀리게 되면 다운로드 케이블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두이노는 다 USB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써도 됩니다. 요거는 어쨌든 부트로더가 들어있어서 내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아트메가 칩에 올려서 실행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다. 이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트메가 칩을 쓰는 것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세부 내역인데 아트메가 3위 같은 경우는 프레쉬 메모리, 여기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가 약 32KB가 들어있고요. EEPROM, 이게 하드디스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전원을 제거해도 날아가지 않는 데이터들은 요 EEPROM에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얘는 아트메가는 우노는 1K가 들어있고요. 메가 256은 4K가 들어있습니다. 용량이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PC에서 쓰는 데이터 사이즈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지만 이 아트메가 같은 경우는 OS가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기 때문에 1K나 4K만으로도 충분히 처리되고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SRA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인 메모리, 즉 CPU가 작업을 할 때 쓰는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노 같은 건 2K가 들어있고요. 메가 256은 8K가 들어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또 용량이 크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또 하나, 디지털 I/O, 또 PWM, 그다음 아날로그 인풋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보면 이거하고 이거 보면 보드 사이즈도 크고 칩 사이즈도 많이 틀리죠. 예,
칩이 크다는 소리는 뭐 기능이 파워풀하다 이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입출력할 수 있는 핀의 개수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 칩이 커지는 거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커진다기보다는 핀이 많을 때 입출력할 내용이 많으면 칩이 커집니다. 뭐 그래봤자 뭐 가로 세로 1cm, 5mm, 커봤자 뭐 1인치 언더거든요. 가로 세로 1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입력은 14핀, 핀 길은 비트입니다. 비트. 1비트짜리 신호선이거든요. 그래서 PWM, 요거는 Pulse Width Modulation 해갖고 그 전기적 신호를 줄 때 하이와 로우, 잘 모르겠지만 그 파형의 폭,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날로그 포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적 신호인데 디지털은 0과 1로만 표현이 되죠. 아날로그는 0과 무한대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값을 처리할 수 있는 핀이 6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트메가 256은 이거보다 엄청나게 핀수가 많죠.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 특별히 적진 않았지만 아트메가 256에는 그러니까 메가 2560이라는 아트메가 모델이 되어 있는 아트메가 칩 256은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IoT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출력 포트, 즉 시리얼 통신하는 포트도 보통 4개씩 들어있고요. 기능마다 4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방식은 단순하게 시리얼만 지금 사용을 할 건데 뭐 시리얼, IoT, 뭐 USB 다양하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런 게 많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클락 스피드 16메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기가 단위로 하죠. 그렇지만 얘는 윈도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16메가만으로도 충분한 속도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자 보드들은 5V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해당이 되겠죠. 저전력. 한번 배터리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갖고 다닐 때마다 전원이 부족해서 충전기나 배터리의 용량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점점 저전력을 추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 보면 4.3V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보드 내부로 들어가면 2V 이하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두이노 보드는 5V를 사용을 하고요. 외부 전원은 여기 보면 파워 그 USB 또는 DC 7V나 12V를 제공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5V 이상이면 다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뒤에 있어도 9V를 제공을 합니다. 7V에서 12V 사이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 내부에는 어디에 있나? 예, 여기 전원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요건데 얘가 9V나 12V로 들어온 거를 5V로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뭐 인터페이스 관련된 건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보드는 여러 종류가 있고 좋은 보드는 핀의 개수가 많다. 핀의 개수가 많다는 소리는 입출할 데이터 양이 많은 거고 많은 일을 할 거다. 더 중요한 거는 16메가로 동작을 하지만 전원은 5V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5V라는 거. 보통 우리가 USB 규격 2.0 이하, 2.0까지도 공급되는 전원은 PC에 연결되어 있죠. 5V에 500mAh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걸 확장해서 쓸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뭐 스텝 모터, 서버 모터 같은 거 쓸 때 보면 서버 모터 같은 경우 또 스텝 모터 같은 건 특히 스텝 모터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5V에 500mAh 정도는 이 스텝 모터가 잘 돌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스텝 모터 쓸 때는 1A 이상, 보통 2A 정도를 걸어주고 쓰게 되거든요. 물론 그건 좀 특별한 말이 길어졌군요. 나중에 모타 나올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꼭 다운로드 케이블이 있어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PC랑 연결한 상태로 개발을 수행을 합니다. 오케이? 예, 뭐 아두이노 소개할 때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두이노는 초보자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 키트입니다. 뭐 아두이노란 말은 베스트 프렌드 또는 스트롱 프렌드라는 의미로 뭐 좋은 친구라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남자 이름의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 요즘에 없지. 예. 그리고 이 아두이노라는 거는 여기 보면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있지만은 여기 IDIA라는 디자인 대학원 교수인 마지모 반지라는 교수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개발된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드를 누구든지 만들어내 쓸 수 있고요. 이 보드에 대한 도면 또 소개되는 부트로도 그 OS에 대한 것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들도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뭐 직접 만드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게 월등히 쌉니다. 그리고 기능이 아트메를 베이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노 시리즈는. 근데 그거 말고도 AR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코어텍스 M0나 M3를 이용한, 즉 우리는 지금 8빗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데 32비트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저거 쓰진 않습니다. ARM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쓴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부품, 즉 스마트폰의 CPU를 개발한, CPU의 설계도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물론 찍어내는 거는 그 도면을 사다 삼성이 찍고 기타 스마트폰 회사들이 찍어내고 있는데, 일단 아두이노도 ARM 칩을 이용한 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보다 복잡하고 고속의 작업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ARM 칩이라든지 아니면 인텔 쿼크를 이용해서 작업, 그게 장착된 아두이노 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다,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하는 얘기로는 이 아두이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참여자를 확보했다, 바꿔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2005년에 발표됐고요. 국내에는 소개된 지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10년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IT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요. 이런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건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원천 기술이 약하다는 거죠. 또 저변 학자도 생각보다 덜 돼 있고, 응용 기술은 뛰어나지만 원천 기술을 만드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봅시다. 예, 아두이노 보드의 구성을 간단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도 됩니다. 아두이노 핀맵이라고 검색해야 됩니다. 핀맵. 즉 아두이노 칩에 연결되어 있는 보드, 이런 초록색, 파란색으로 나왔네, 얘는. 이걸 PCB라고 하는데 여기에 장착 부품을 고정하고 원하는 배선을 연결해 주거든요. 여기에 요 칩의 핀 하나하나를 뽑아 갖고 쓰는데 요걸 핀이라고 합니다. 1비트 단위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끌어내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설명한 문서를 핀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두이노 우노가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아두이노 시리즈는 이 핀맵을 다 포함을 하고 이걸 베이스로 합니다. 즉 아두이노 우노에서 배운 핀맵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칩이 커져도 이 기능은 늘 준수하면서, 즉 이게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선이 안 그려져 있는, 물결이 들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결이 들어있으면 PWM으로, 잘 모르죠. 없으면 그냥이고, 여기 A라고 이름이 A123 01345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이름입니다. 이 핀 번호, 숫자가 핀 번호고요. 실제 핀의 칩에 있는 번호랑 맞지 않습니다. 이 보드에서 맞춰준 거죠. 그래서 여기 A자로 들어있는 건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냥 꽂으면 디지털로 동작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도 동작이 되면서 아날로그도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류의 핀들을 갖다가 GPIO라고 합니다.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건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는 소리입니다. 범용 입출력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GPIO란 말이 나오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이, 이게 보통 전자소자들은, 부품들은, 또 기기들은 어떤 핀, 콘센트를 매들면 이건 입력용이야, 이건 출력용이야, 딱 픽스가 됩니다.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저런 핀을 필요에 따라 입력으로 쓸 수도 있고 출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아날로그 데이터 전송용으로 쓸 수도 있고 디지털 전송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핀들, 그런 포트들을 갖다 GPIO라고 이야기합니다.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예, 마이크로프로세서 배운 친구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거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밑에 거는 이거 개발자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통해서 펌웨어, 즉 부트로더를 라이팅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는 여기 USB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요게 USB 제어하는 칩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설명할 USB 드라이버 CP34라는 거 있죠. 요 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텔 CPU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이 전원 회로입니다. 여기에 USB 콘센트나 아답터, USB는 여기 꼽는구나. 아답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꽂게 되면 그게 이제 9V나 12V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5V로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그 밖에 핀들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또 얘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과전류가 흐르거나 뭔가 합선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다가 이걸 만져봤는데 보드가 지나치게 뜨거워.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괜찮습니다. 뜨거워 이렇게 느껴지면 얼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PC에 물려서 쓸 때 잠시 PC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드문데 혹시라도 이 보드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엎질렀다든지 여기에 전기가 통하는 소자, 찌꺼기, 어떤 철사 쪼가리가 이런 데 꽂혀버리게 되면은 합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해서 쓰면 됩니다. 손이 젖은 상태로 이런 보드 만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전기 제품 만들 때 주의사항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면 되고요. 이거 올릴 때 바닥에다가 전기 통하는 물질 위에는 올려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박지에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실습을 하다 드라이버라든지 다른 부품이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빵 터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얘가 뜨거워지죠. 가끔 내가 설명하다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폭발한다는 픽 이 정도거나 불이 반짝하는 정도입니다. 5V 전원 넣어서 빵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답터를 연결하는데 아주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을 내가 경험을 하는데 아답터가 터지는 것도 학교에서는 경험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억지로 쓰거나 불량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겁내니까. 이 소자는 이 아두이노 보드를 쓸 때 거의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이 보드가 망가지고 끝납니다. 보드 일반적인 전자기기인데 이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합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IO라는 용어 설명했네요. 이것도 기억해주면 똑똑해지는 거. 오케이?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두이노 보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두이노 패밀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쓰는 건 아두이노 우노를 쓰고요. 아까 비교해서 아두이노 메가 2560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작은 사이즈, 지금 그림 비슷하게 놨는데 실제로 이런 제품들은 아두이노 우노의 4분의 1 사이즈입니다. 거의 손가락만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나 메가 256으로 어떤 거 뭐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IoT 제품을 만들었다 했을 때 물건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너무 크다는 거죠. 보드가. 이럴 때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미니나 마이크로나 나노에 집어넣으면 손가락만 하거든요.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예, 제품 집어넣기가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에스프로라든지 릴리 패드 같은 경우는 게임기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모양이 좀 특이하죠. 예, 이쁘죠? 예, 비싸죠. 예,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보드가 있다는 거, 필요에 따라서 그 보드를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는 거, 또 우노에서 개발된 모든 내용들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도 그냥 다 들어가고요. 여기다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모타 드라이버입니다. 모타 드라이버. 우리 모타 드라이버가, 진짜 가려졌네. 요거 쓸 겁니다. 이미 물건 들어있으니까 보면 되겠네요. 이거 말고 아두이노를 직접, 뭐, 개인적으로 전자 풀세트 키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풀세트라기 뭐하고, 아두이노, 뭐, 학습 키트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뭐, 싼 거는 4, 5만원에서 5, 6만원, 뭐,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류의 모타들이 들어있거든요. 요 모타. 이거 서버 모타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쓰는 이 도어락 있죠? 도어락에는 이 모터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각도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터거든요.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텝 모터라고 합니다. 이런 쪽의 스텝 모터도 있거든요. 스텝 모터. 이건 스텝 모터는 제어하려면 별도의 드라이버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제어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보통 로봇 같은 거 제작할 때 이걸 씁니다. 요거는 교육용 드라이버가 굉장히 조그맣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 산효 거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 한 4, 5천 원이면 살 겁니다. 4, 5천 원? 여기 한 2, 3천 원? 요거 한 3, 4천 원? 이거 할 거고요. 싸죠. 이쪽 산효 거 이거는 한 4만 원, 5만 원씩 합니다. 모터 하나가. 로봇 할 때 묵직합니다. 완전히 흉깁니다. 그래, 주먹만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아마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 뜯어보면 많이 들어있는 모터죠. DC 모터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내가 서버 모터, 스텝 모터, 지금 저 DC 모터를 이야기했는데 동작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기본으로는 회전을 하는 건데 회전을 시킬지 말지 어떻게 돌지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 우리 노란색으로 된 거 쓸 건데
우리 이걸 DC 모터라고 합니다. 이건 전압의 크기로 제어를 합니다. 전기를 세게 주면 빨리 돌고 늦게 약하게 주면 조금 돈다는 거죠. 2V 할 때 10바퀴 1초에 10바퀴 돌았으면 5V 주면 한 2, 30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도는 방향,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방향이냐를 제어할 때는 극성을 바꿔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주면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서버 모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로봇에 주로 도어락에 쓰이는 걸 서버 모터라고 그랬죠. 이건 펄스폭 제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다 띄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르면 전기가 흘렀다가 띄면 안 흐르고 이러죠. 그때 눌린 시간과 띈 시간을 갖다가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걸 펄스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거의 비율하고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로 모터가 돌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걸 펄스라고 하거든요. 펄스폭 제어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키가 되면 배울 거고요. 우리는 안 배웁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텝 모터는 이런 로봇, 여기 이거 쓰죠. 로봇 제어할 때 쓴다고 그랬죠. 얘는 돌릴 때 아주 미세한 제어까지 됩니다. 로봇 보면 로봇에 주로 쓰이는 로봇 같은 거에 쓰입니다. 띡띡띡띡띡 그러면서 회전도 되고 회전도 빨리 되기도 하고 천천히 되기도 하거든요. 얘는 주파수로 합니다. 초당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물론 신호선이 4개가 있습니다. 2개 또는 4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신호선이 굉장히 많죠. 얘는 2개예요. 얘는 보통 3개를 씁니다. 근데 얘는 보통 4개에서 보통 6개 또는 8개를 씁니다. 즉 신호가 정밀하게 제어된다는 거거든요. 스텝 모터는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 주파수 제어 방식으로 하고 신호선이 적어도 4개 이상 있습니다. 비싸고 정밀 제어가 가능하죠. 로봇 또는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 정밀한 조작을 하는 것들은 다 스텝 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DC 모터 사용한다는 거, 우리는 전압만 제어할 겁니다. 혹시 나중에 정밀한 로봇을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드는데 정확히 띡띡띡띡 전기차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DC보다는 스텝 모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좀 가격도 올라가고 제어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건 좀 고려하고서 모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우리는 DC 모터 쓴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예, 그 다음은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새끼손가락만 한 거죠. 블루투스 모듈 이렇게 생겼고요. 모양은 아마 박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칩이 하나 박힌 것도 있고 여러 개 박힌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하고 아두이노 보드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뭐 블루투스 이어폰, 마이크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핵심 칩은 요거고요. 요거는 아두이노 연결하기 위해서 핀이 4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은 3.3V에서 6.6V까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두이노보다 5V로 동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한다 그러면 뒤에 보고서 이게 몇 볼트에 동작하는 건지 시중에는 3.3V에서만 동작하는 모듈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요거는 각 핀마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막 꽂아 쓰는 건 아닙니다. 설명 듣고 꽂기 바랍니다. 그냥 꽂는다고 통신되는 거 아닙니다. 공유기 아니에요. 핀의 의미에 맞춰서 잘 꽂아야 됩니다. 잘못 꽂으면 저 모듈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또 사면 됩니다. 여기 아마 3, 4천원 4천원쯤 하나? 그 정도 할 겁니다. 비싼 데 가면 더 비싸죠. 블루투스 모듈 꼭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출력 소자들 얘기하는 출력 소자는 아두이노의 신호를 받아서 밖으로 표출하는 거, 표현하는 그런 소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LED, FND, 부저 있습니다. LED는 이미 알고 있죠. 전자소재고 앞에 불이 들어와서 빨간색 또 노란색 등 들어오는 거죠. 실제 일반적인 부품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 생겼고요. FND라는 것은 보통 세븐 세그먼트라고 요겁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표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세븐 세그먼트죠. 요 조각, 세그먼트는 조각이라는 소리죠. 조각이 7개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시한다 해서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엄밀하게는 점도 조각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즉 이 속에는 이런 LED가 적어도 8개는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LED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LED하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없지만 볼이 큰 거 10mm짜리 LED도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호가 들어서 신호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ED를 달아서 불이 켜지면 전기가 흐르는 거고 안 흐르면 전기가 끊어진 거죠. 그때 용도에 편하게 쓰라고 좀 큰 볼 사이즈가 큰 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큰 LED를 한 10개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거 쓰면 됩니다. 이거는 스피커 대신으로 붙는 부저입니다. 부저는 일반적으로 삐삐 이런 소리만 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두이노에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얘가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멜로디 연주도 가능합니다. 아주 허접하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정밀한 소리를 듣겠다, 좀 큰 소리를 듣겠다 하는 경우는 이 부저를 사용하지 말고 스피커를 연결해도 됩니다. 스피커, 5V짜리 스피커 뭐 2W 정도, 3W 이 정도 쓰면은 일반적인 스피커 정도 됩니다. 물론 음질은 우리 스마트폰이 워낙 대단한 기계다 보니까 굉장히 음질이 좋은 게 제공이 되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음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테스팅하려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부저라고 합니다. 부저. 오케이. 그래서 출력 소자는 LED, FND 부저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걸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진짜 전기적 신호가 잘 출력돼. 지금 계속 내가 이런 소자를 쓰는 이유는 우리는 아두이노라는 보드를 쓸 겁니다. 이건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얘는 모니터 없습니다. 얘가 어떤 작업을 제가 출력할 때는 표현한 방법이 불을 껐다 켰다 소리를 내는 거다 아니면 모터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자소자들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걸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부품의 속성, 이 특징들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실제 활용할 때도 짧게나마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출력 소자들 이야기했죠. FND, LED 부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입력 소자입니다. 즉 전기적 신호를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전기적 신호를 내가 외부에서 전기를 주는 건 아니고요. 전기는 보드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흐르게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흘리게 할 건지 조금 흘리게 할 건지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스위치랑은 좀 틀리죠. 발이 4개 달렸습니다. 나중에 쓸 때 설명할 거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 놈은 같은 겁니다. 전자소자 만들 때 스위치가 하나로 하나를 제어하는 게 하나로 2개, 또 여러 개를 제어하고 싶을 때 쓰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조그만 컴퓨터도 뜯어보면 속에는 요 조그만 요거 들어 있습니다. 위에 뚜껑을 큰 걸 덮어 놓은 거죠. 조금 큰 스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발이 요건 핀이 하나, 둘, 세 개. 스위치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건 핀이 4개 들었는데 실제로는 2개만 달린 걸 씁니다. 2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라는 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소자거든요. 모양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끝이 아마 핀으로 돼 있을 건데 여러분 것들은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 어디냐? 여기 전기를 집어넣고 플러스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걸어준 다음에 요걸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요쪽으로 전기가 0V에서 5V 사이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기기에 있는데 뭐 라디오 같은 거 소리를 올려 소리를 줄여 이런 거 하죠. 거기에 들어있는 그 부품입니다. 보통 볼륨이라고도 하고요. 엄밀하게는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VR이라고 씁니다. Variable Resistor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찌글찌글 뭐 이상하죠? 조그맣니다. 굉장히 작은 부품이거든요. 이게 광 센서입니다. 전기, 빛의 밝기를 감지해서 그걸 전기적 에너지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얼마큼 비쳤냐에 따라서 여기로 전기가 들어가서 열리 나가게 되는데 극성은 없습니다. 그때 얘가 빛을 많이 흐르면 전기 흐름을 막아줍니다. 밝으면 전기를 못 흐르게 하고 어두우면 빛을 흐르게 하고 거꾸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밝으면 전기가 잘 흐르고 어두우면 안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 소자들은 요거는 아날로그 값으로 나옵니다. 빛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광 센서 있죠. 조금 이제 정밀한 싼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내 것도 그러던데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들고서 화면을 볼 때가 있고 귀에 대고서 통화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지금 이 핸드폰이 이게 귀에 붙은 건지 들고 있는 건지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는 광 센서를 쓰지 않고 근접 센서를 쓰는데 그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거고요. 또 그 스마트폰의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때도 이 CDS를 사용을 합니다. 이 CDS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외부의 밝기를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의 밝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도 쓰이는 겁니다.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있는 거죠. 가변 저항도 들어있네.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면 볼륨을 올려라 낮춰라가 되는 거고요. 이 스위치는 노치같이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거랑 같은 기능입니다. 아니면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죠. 우리 스마트폰 끌 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되죠. 이 버튼을 누르고 몇 초 이상 경과된 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감지해서 전기를 꺼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킬 수도 있는 겁니다.
CDS는 광 센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자들이 아두이노의 정기적 신호값을 전달하는 그런 입력 소자로 사용이 됩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은 브레드보드입니다. 브레드 뭐죠? 빵이죠. 빵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빵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기면 브레드보드라고 웃겨요. 이건 브레드보드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꼽지 않고 그냥 판때기 얇은 판으로 된 것도 빵판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브레드보드가 빵판이고 빵판이 영어로는 브레드보드인데 전자쟁이들은 압니다. 예. 이거는 여기에 전자소자를 사용을 하는데 땜질을 해서 부품을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땜질하는 것도 그렇고 위험하잖아요. 땜질하지 않고 부품을 고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입니다. 여기 보면 특이하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위쪽은 위쪽끼리 다 전기가 통합니다. 이 아래는 아래 전기가 다 통합니다. 위아래 이거하고 이거는 그런 용도로 쭉 전기를 여러 군데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얘들 있죠. 얘들은 이쪽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위아래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위에 꽂나 아래 꽂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물론 사용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땜질을 하지 않고 편하게 부품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서로 전기적 배선이 위아래는 이렇게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속에 있는 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기준이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꼽나 여기다 꼽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건 여기에 꼽나 여기에 꼽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요거 알고서 나중에 부품을 삽입해야 됩니다. 오케이? 납땜을 하지 않고 이걸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 이걸 빵판 또는 브레드보드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점퍼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와이어라고도 하는데 점퍼선이라고 보통 점퍼 여기서 이렇게 좀 날린다. 브레드보드에다가 예, 어떤 전자 소자를 이렇게 LED 이렇게 꽂아 놓고서 LED를 놓고서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기적 신호를 여기 연결해 주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핀을 꽂아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 주는 때 연결된 이 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은 자세히 보면은 제가 고무줄 이렇게 묶어서 한 10가닥이나 20가닥 넣어놨죠. 끝에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메일 투 메일에서 순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설명할 때 점퍼서 순놈 꺼냅시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는 거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는 순놈이고 메일이고 위는 암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놈 순놈인 거 꺼내요. 그러면 이걸 꺼내주면 됩니다. 한쪽만 핀이 달린 걸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안 준 것 같은데 양쪽 다 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메일 투 메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 조합해서 쓰는 거고요. 이게 없다 싶으면은 뭐 만들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선을 꽂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쉽게 하자는 거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브레드보드나 아두이노에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암놈은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안 쓴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놈 또는 순놈 암놈인 보드를 많이 쓰고 이건 점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드보드하고 브레드보드 내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때 브레드보드하고 아두이노랑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때 또는 외부에 있는 블루투스 모듈 쓸 때 이거 쓸 거거든요. 블루투스 모듈에 있는 통신 데이터를 아두이노에 공급할 때 그럴 때 이 점퍼선을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은 파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9V짜리 뭐 건전지는 모델마다 좀 틀리니까요. 9V짜리 이렇게 생긴 거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걸 DC 스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전선이라고 하죠. 여기는 USB 아답터 입고 없는 그 잭 달렸고 이 모양이 요거랑 동일하죠.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9V짜리 건전지를 다 거기 구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면 조금 아는 친구들은 그냥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 대신에 이제 쓰다 보면 건전지가 다 또 사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이것도 뭐 1,000원, 2,000원씩 하는 건데 개당 너무 아까우니까 처음에는 쓰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테스팅하다 건전지가 부족하면 그냥 보조 배터리를 끊어가지고 안 쓰는 거. 보조 배터리 선을 이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 연결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지?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꽂아서 이렇게 나올 때 USB 포트 선을 잘라버리고 자른 선을 여기다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요. 아는 친구들만 해야 됩니다. 극성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플러스 극이고요. 이렇게 생긴 게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게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요거 마이너스 극이고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하면 소자 망가집니다. 불도 날 수 있습니다. 9V가 아니라 5V 이상이 넘어가면 확 터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녹여냅니다. 완전 녹여버립니다. 녹은 다음에 잘못하면 불도 날 수 있습니다. 녹은 거에 열이 계속 가해지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꼭 확실히 아는 사람, 전기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조받고 있을 때는 함부로 하죠. 쓸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함부로 쓰지는 말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건전지 사용하고, 이거 말고 1.5V짜리 건전지를 3개, 4개 정도 연결해서 써도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썼었는데, 근데 이게 그거만 갖고는 이 건전지가 아주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해 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9V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1.5V짜리 쓸 때는 1.5V는 한 8개쯤 박아놓는 게 안정적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물론 4개만 갖고 동작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막 빙빙빙 이렇게 차가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확 멈추는 수가 있어요. 건전지 전압이 다운돼. 거기서 이제 저장된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한 번에 쫙 잡아 빼내면 다시 화학적 반응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고요. 근데 혹시 보조 배터리, 핸드폰 보조 배터리 쓸 때는 전기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는 요걸 만들 겁니다. 이게 완성품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들어가고 블루투스 들어가고요. 모터 드라이버 들어갑니다. 이게 자동차 바디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요. 바퀴 여기 들어가고요. 이쪽에도 아래쪽에 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모터거든요. 모터 연결된 요 선들은 아마 다 땜질을 한 상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꺾어서 요 모터 드라이버 얘한테 연결하고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 줘야 됩니다. 연결할 때 선 색깔을 거꾸로 꽂게 되면 모터가 거꾸로 도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했는데 앞으로 때 뒤로 가고 오른쪽한테 왼쪽으로 가 이러면은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저 선을 바꿔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요 카키트는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보드를 사용해서도 만들었었습니다. 이건 아트메가 아두이노가 아니라 아트메가 전용 보드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전지를 이렇게 8개 장착해서 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또 확장성이 훨씬 넓고 좋습니다. 브루투스는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가려졌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모터 드라이버가 이거 말고 옛날에 썼던 큰 모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는데 하여간 내가 단연간에 걸쳐서 이런 게 단연간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게 원칙적으로도 취업을 해서 이런 일을 계속 할 사람이라 그러면 아두이노보다는 이렇게 오리지널 아트메가 128 또는 아트메가 키트 보드 개발용 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대신 이렇게 할 때는 아두이노에서 쓰는 스케치라는 툴을 못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 초보자들이 쉽게 응용할 때는 이렇게 아두이노를 쓴다 이거죠. 아두이노 쓸 때는 이 보드를 써도 됩니다. 초보자들은 아두이노 보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아두이노 보드로 프로를 배웠을 때는 진짜 기업에서 전문으로 아트메가 칩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개발한다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즉 여기서 기본적인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아두이노 이탈리아에 있는 그 교수님이 너무 쉽게 잘 만들어놔서 잘 만들었다는 소리 모든 걸 다 제공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웬만한 라이브러리나 툴들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만들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그렇게 완성품을 쓰질 않거든요. 재료를 사다 내가 다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빨간 보드를 쓰는 건 내가 다 구성하는 방식을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아두이노를 쓰는 경우는 완성된 걸 활용하는 방법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금까지는 그 아두이노 키트하고 우리 자동차 만든 마이카 키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아두이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그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마치 우리가 종이에다 그림을 간단히 그리듯이 스케치하듯이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스케치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이거는 아두이노 보드를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편하게 짜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그걸 동작시켜 보거나 수정하는데 이 도구를 이용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이 도구에서 스케치에서는 샘플도 제공을 합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LED 불 켜려면 어떻게 하지? 모터 동작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샘플을 불러서 수정해서 써도 됩니다. 그냥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합니다. 누르면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통신을 자동으로 해준 터미널도 지원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할 거거든요. 그때 그걸 자동으로 해준 별도 창이 제시되면서 컴퓨터 아두이노에서 들어온 데이터라든지 또는 블루투스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걸 보통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두이노용으로 만들어진 걸 스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 있죠. arduino.cc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았으면 됩니다. arduino.cc라는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무료입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 써도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크라우딩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짜증나고 잘 안 쓰는데 안 써봤습니다. 별로. 크라우딩으로 앱인벤터 같이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PC에 깔아놓는 게 속 편합니다. 난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또 테스팅 해봤더니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MS 스토어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MS 스토어에다가 아두이노라고 타이핑 치면 이거 MS 스토어에서 한 겁니다. 아두이노 치면 바로 아두이노 프로그램 나옵니다. 이 사이트 접속하지 않고 윈도우 10의 시작 메뉴 누르면 MS 스토어라는 그 타일 모양으로 나오는 메뉴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MS 스토어라고 타이핑 쳐도 되고요. 그러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S가 검증한 코드로 해서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전이 1.8.13번인데 내 PC에는 10번이 깔려 있거든요. 1.8 버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1.8. 뒤에 버전은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버그들 잡아준 거니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쓰기 위해서는 스케치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작성을 도와주고 다양한 예제도 제공하면서 이런 터미널이 제공돼서 통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arduino.cc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아니면 윈도우 10을 사용한다 윈도우 10에 MS 스토어에 들어가서 아두이노라고 치게 되면 거기서도 직접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걸 쓴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설치해 놓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하세요. 예, 아두이노 스케치, 아두용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창 하나에 덜렁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밑에 새카만 창 나옵니다. 여기다 프로그램 작성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 누르게 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쉬워요. 설치한 다음에 바로 한번 실행해봐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환경만 잡을 겁니다. 키트 내용 확인하고 프로그램 까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거든요. 아두이노 그리고 나서 아두이노 보드하고 다운로드 케이블 꺼내가지고 PC에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서 그게 제대로 인식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PC나 내 보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용자의 99%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됩니다. 1%는 보기 힘들 정도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드웨어적으로 보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가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드가 문제가 있지 않다면 100% 다 동작합니다. 꽂아보면 됩니다. 띠딩 하면 나옵니다. 그 내용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아두이노를 설치해서 연결했을 때 바로 안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할 건데 하기 전에 미리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 R3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3 버전 같은 경우는 USB 드라이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연락이 와가지고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CH34 또는 34 드라이버 다운로드 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주소 적어놨죠? 요 링크 내 블로그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CH34 쳐도 됩니다. 아니면 USB 드라이버 여기에 들어가서 다운받아도 됩니다. 거기 가면 그 글 중에 아래쪽에 CH341SER 요거로 검색해도 돼요. 그럼 바로 구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오면 그냥 인스톨 눌러버리면 됩니다. 선택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USB 드라이버거든요. 우리가 프린터를 사도 드라이버 설치하죠.
카메라를 사도 드라이버 설치하죠. 윈도우 10에 올라가서는 대부분 MS의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꼽자마자 자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꼽자마자 윈도우가 장치를 인식하고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인터넷에서 자동 다운로드 시키거든요. MS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얘들이 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그거 막으려고 이거 미리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설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들이 하는 일은 뭐죠? 아두이노랑 통신을 할 때, 이게 USB잖아요. 아두이노 USB를 연결할 때 아두이노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윈도우 10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 프린터를 샀어. 프린터를 내 PC에 연결했잖아요.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날렸을 경우 프린터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인식을 못 하거든요. 물론 윈도우에서 그 프로그램이 프린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깔게 되면 저 프린터가 뭔지 인식도 되고요. 그 프린터가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형해서 전달을 해준다고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드라이버라는 제품입니다. 드라이버. 보통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두이노 보드가 아까도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워낙 다양한 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MS 인증을 안 받은 제품도 있거든요. 요 CH34 드라이버가 아마 인증을 확실히 안 받은 것 같아요. 놔두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 고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꽂고 좀 놔두면 지가 찾다가 나오면 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으면 인터넷 검색 누르면 지가 찾아 설치합니다.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 그거 귀찮으면 여기 가서 다운받아 실행하면 이거 나오고요. 여기서 인스톨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CH341 SEI라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됩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연결 상태 확인이거든요. 윈도우 키 있죠. 왼쪽 키보드 왼쪽 밑에 보면 윈도우 로고 있는 거 그걸 누른 상태로 키보드 오른쪽 위에 보면 퍼즈 브레이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눌러주면 이거 누르고 있는 상태로 눌러주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장치 관리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에 사양이 쭉 나오거든요. 이 중에 이 맨 위에 감춰졌네. 여기 장치 관리자를 누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래쪽에 포트 LPT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네.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거 케이블을 아두이노랑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PC에 꼽지 않은 상태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서 CH341 드라이버를 설치했으면 내가 여기다 USB를 딱 꽂은 순간 아두이노하고 꽂은 상태로 PC랑 연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USB 시리얼 CH340이라고 이름이 자동 띠딩 하면서 나타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래야지 잘 연결이 되고 드라이버 설치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꼭 드라이버 설치가 됐으면 이거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안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까지 준비가 됐으면 아두이노를 쓸 준비가 이제 끝난 겁니다. 즉 아두이노 장비 확인했고 아답터 연결 안 해도 됩니다. USB 드라이버, USB 케이블만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데이터 통신도 되고 USB 케이블로 전기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상태를 윈도우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라이버라고 그랬죠. CH34.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포트에 이런 식으로 인식된 게 표시가 됩니다. 알았죠? 요거까지 나와 있어야지 요번 시간 수업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꼭 확인하고 여기까지 준비해 두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까지 키트 구성품들 설명했고요. 각 부품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도 또 특징도 가볍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전기전자 관련된 학생들은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하는 친구들도 아두이노에 관심은 많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심 있으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아두이노 보다가 PC를 연결시켜주는 그 USB 케이블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놔두면 인식되기도 하는데 성격 급하거나 잘 안 됐을 경우는 CH34라는 아두이노 보드에 USB 통신용 칩이 설치되어 있는 그 모델이 CH341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내 PC 윈도우 10이 이해하기 위해선 드라이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한 다음에 장치 관리자에서 잘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잘 됐으면 수업 잘 이해하고 따라온 겁니다. 알았죠? 예, 수고했습니다. 드라이버 설치된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과제로 하면 되겠네. 설치된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오. 라고 제시할 겁니다. 오케이?